과학은 자연 세계에 가장 근접한 학문입니다. 시대를 통과하며 과학은 진보했고 우주와 물질의 근원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생물학 교수인 에드워드 윌슨의 경우에 통섭이란 책을 통해서 과학 중심의 대지식 통합을 선언했고 21세기의 학문은 자연과학과 인문학으로 양분되며 사회과학은 생물학과 인문학에 흡수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중심으로 인문학을 융합하려는 인간 지성의 위대한 도전이 계속될 거라는 예견을 하고 있죠. 실체적인 진리로서의 과학의 위상이 겸손을 보이지 않는 모든 지식의 군주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반면 옥스퍼드 대학교의 수학과 명예교수이자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존 레녹스는 그의 저서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에서 과학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은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적이라는 말이 합리적 이성에 부합하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릇된 생각이다. 역사와 문학 등 모든 분야는 삶의 대부분 모든 영역은 과학이 아닌 이성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성은 과학보다 그 범위가 훨씬 더 넓다라고 이야기하며 에드워드 윌슨과의 다른 주장, 또 다른 결의 겸손의 과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하며 과학과 과학 철학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폭넓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의 동력회 회원이시며 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분자 유전학을 연구하시는 류현모 교수님을 초빙해서 이에 관해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 치의학을 공부하게 되신 계기가 먼저 듣고 싶은데요. 이 방송은 기독교 과학 선생님들과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함께 시청할 것 같아서 진로를 선택할 때,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치의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은 어떤 큰 뜻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좋아 보여가지고 선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치의학을 하면서 이제 기초 학문을 선택한 것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학창 시절부터 이제 학생연구원으로서 실험실에서 학생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야, 너 이쪽에 와라 이렇게 돼서 이제 이 길로 이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한창 붐이 일던 이제 분자생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에 가서 이제 제가 분자생물학을 공부를 하고 일본 오사카 대학과 헬싱키 대학에서 이제 발생학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분자생물학 혹은 분자 유전학, 분자 발생학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부터 한 10년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질환군별 유전체 연구 과제가 있었어요. 그걸 한 10여 년간 그 DNA 시퀀싱 하는 그 프로젝트에 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 유전학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자 유전학을 하시면서 재미있다라는 좀 뿌듯하다라는 그 시점이 또 있을까요? 최첨단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먼저 알아간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제 전공과 연관돼 가지고는 얼굴 모양과 유전 그리고 특히 이제 교정학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 뼈의 발생이
그 얼굴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 이 전사인자에 의해서 이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어떤 단백질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유전자 발현에 대한 거를 또 공부를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 이렇게 처음에는 유전했다가 이제 그게 DNA에 수식되어 있는 것에 의해 가지고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는 이제 후성 유전학을 연구를 하게 됐고, 최근에는 이제 그 핵 속의 DNA와 단백질 사이의 관계, 그걸 이제 3D 뉴클레옴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구조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전학과 후성 유전학. 제가 전 지구학 교육을 했기 때문에 깊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번 연구해 보고 싶은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생애에서 이런 연구하는 과정 중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접하시게 되셨을 텐데 언제 어떻게 접하셨는지 또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제가 접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제 시인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만 왔다 갔다 하다가 40대 중반에 제가 이제 결국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렇지만 50대 중반이 되어서 제가 왜 내 삶은 교회나 가정에서의 내 삶과 세상 속에서의 나의 삶이 서로 잣대가 다른 것 같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게 결국 이제 그 고민 속에 이 Understanding the Times라는 그 책을 친구에게 이제 소개를 받고, 그 책을 이제 원서를 이제 읽으려고 이제 했는데 힘드니까 딸에게 부탁하고 이제 또 나름 제 전공은 제가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번역한 책이 이제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번역을 해놓고 나니까 이제 자꾸 강의를 해보라고 옆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생물학 분야의 진화론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 우리 대학 그 치과대학의 학사 과정에 세계관의 이해라는 이제 과목을 개설하게 되고, 그 과목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전반적인 세계관에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더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왜 내가 세상과 교회에서의 잣대가 달랐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바로 세우는 것을 이제 저 자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글도 쓰게 되고 강의도 여러 곳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일보하고 온누리신문에 제가 1년간 세계관에 대한 칼럼을 매주 이제 쓴 거를 모으니까 한 50몇 개가 돼요. 그래 그걸 모아가지고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충돌하는 세계관과 구조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충돌하는 세계관 부피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기 힘든 분은 이 책을 먼저 보시고 여기는 이제 좀 더 다음 단계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것입니다.